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지금부터 고수익을 향한 수익 파이터들의 빅매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시간 김영구, 김동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대결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죠. 이번 주 코스피가 장중 2,70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상승 탄력을 더해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시장 전망 어떻게 하시나요? 결국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박스권의 연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좀 지루하고 답답할 텐데 맥 빠진 장세거든요. 결국은 코스피 지수로 치면은 2,700과 2,600 사이의 박스권.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박스권은 아니에요. 이 100포인트 사이에 등락 거듭이 이루어지는 그런 박스권 장세고요. 이건 이유가 뭐냐면 이 지수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질 못해요. 이번에 밸류업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미국 시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빅세븐의 그 실적 발표가 이제 끝났고 뭐 더 기대할 만한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밀고 당기는 그냥 등락 거듭의 예상만 보여진다라는 쪽이고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900포인트와 850포인트 사이 뭐 여기에서 박스권 그냥 등락 거듭이 되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이 롤링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해나가는 그 개별 종목들에 대한 전략 뭐 이런 것들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저도 그 김영구 대표님이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장세가 일단 박스권이고요. 5월달 장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10년 중에서 8년은 박스권이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몇 년은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식 전문가들이 이번 5월달에는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박스를 유지를 한다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이제 금리를 올리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쪽에 대한 스탠스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봤을 때 코스피의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의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매매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은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부담이 상당히 많은 업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업종보다는 많이 낙폭을 과대해서 많이 하락을 했던 그런 업종들을 한번 가지고 옥석 가리기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새롭게 시작한 5월 주식 계좌에 활기를 더해줄 핵심주들 엄선해봐야겠죠. 믿고 보는 두 분이 선택한 믿고 투자할 원픽 만나볼까요? 네, 김영구 대표는 K방산 그리고 김동화 대표는 AI 수혜주 선택해 주셨는데 서로 준비한 키워드에 대해서 좀 평가를 먼저 해볼까요? 네. AI 수혜를 받는 전력주들 최근 들어서 진짜 쌩쌩 잘 달려왔거든요. 근데 오늘 그 김동화 대표님이 골라주신 내용들을 보면 이제 선도주, 주도주로서 치고 나간 종목들 말고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그 다음 차례에 있는 종목들을 골라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종목들도 역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 되지만 다만 주도주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 조정을 보이면 그 다음 주자들도 약간 조정을 보일 수 있으니까 눌림목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K방산에 대해서. 예, 저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현재는 이제 박스 장세라고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박스 장세에서는 방상주를 한번 해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아픈 상처가 있는 이제 6월달이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달, 6월달에는 그 우리가 계절 수혜로서 방산주들이 항상 좀 돌파가 나왔던 것을 좀 역사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5월달, 6월달에 방산주를 하시면 저는 좀 수익이 좋지 않나.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각 섹터에 대한 매력 발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 섹터가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확인해 볼까요? 실적 플러스 수주 장착, 상승 화력 폭발한다. 그리고 AI 골드러시, 쩐의 전쟁이 시작된다. 김영구 대표님은 이제 이쪽이 실적하고 수주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지금은 장세가 별로 좋지 않은 장세입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적에 걸 수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주변국들이 그 군비를 갖다가 지출하면서 엄청난 뭐 탱크부터 시작해서 비행기까지 전부 다 사재기를 하고 있을 정도죠.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실적이 좋아야 결국 주가도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렇게 개념을 잡는다면 이번 방산주가 이렇게 눌릴 때 잡아주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AI 수혜주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10년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버신 투자자들은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이 가장 많이 올라올 때는 우리가 이 혁신 제품이 나타났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AI 시대 하면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AI 시대가 나와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들은 모든 상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급증을 하고 있고 증가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이쪽에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적인 규모의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이 빅데이터 센터에 대비해서 18배 정도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고요.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반도체를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들은 기술력이 탁월한 국내의 소부장 기업들을 또 찾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이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소비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구리 가격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이 AI 수혜주들이 다음 주에 강세를 보여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각 섹터를 선택해 주신 이유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압축해서 봐야 될까요? 두 분이 준비한 기대주 확인해 볼까요?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LIG넥스원, 그리고 한전산업, 코세스, JNTC입니다. 종목 얘기 좀 들어볼게요. 예, 하나시스템.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를 왜 안 고르고 하나 시스템을 골랐지 네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근데 하나 시스템을 보면 굉장히 패턴 자체가 좋아요. 초소형 군집 위성 1호기를 갖다가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요. 위성까지 포함을 해서 로드맵을 갖다 발표를 했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기능 레이더, 천궁2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K2 전차 사격 통제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1분기 실적도 팡팡 튀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이 218%를 갖다가 급증을 했어요. 이런 종목을 올해 수주도 한 4조 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종목을 안 사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볼 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매물 부담도 없어요. 신고강신했기 때문에 좋은 가격대는 어디냐면 19,000원 전후부터 18,000원 선 사이까지만 사주시면 됩니다. 적정 매수가는 그 정도 되겠고요. 목표치는 21,000원, 22,000원, 23,000원까지 볼 수 있겠고요. 단중기로 조금 더 길게 보시면 25,000원까지도 보여요. 손절가는 17,000원 잡아드릴게요. 그다음에 현대로템인데요. 현대로템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뭐 길게 말씀드릴 이유는 없고 당연히 수주도 팡팡 터지고 있고 실적도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종목을 또 우리가 안 살줄 수는 없죠. 적정 매수가 38,000원에서 37,000원, 36,000원까지 차분히 모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치는 4만 원에서 42,000원. 요번에 그 고점 자체를 다시 한번 또 돌파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목표치가 4만 5천 원 돌파도 예상이 됩니다. 손절가는 3만 5천 원 잡아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LIG넥스원을 지금 깊게 보고 있는데요. 급등락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전날 급등해놓고 오늘은 또 떨어졌어요. 근데 오히려 떨어지는 게 우리들한테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윗돌 것으로 보여지고요. 루마니아,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으로 신공, 천공, 비공 등 이런 것들을 수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수주 팡팡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나 늘어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들 꾸준히 매수하는 것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기 때문에 목표치는 18만 5천 원, 19만 원, 20만 원가 돌파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적정 매수가는 17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 정도만 잡아주면 되겠다. 손절가는 15만 5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종목 뭐 한전산업, JNTC, 코세스요. 제가 사실 이제 2주 전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그때 전력기기에 대해서 제가 네네.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2주 전에 출연을 해서 어떤 종목을 살 거냐 그러면
당연히 재룡산업이나 아니면 제일전기공업 같은 이런 종목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5월 달에는 수익을 많이 내기보다는 내 자산을 지키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가져 나온 거는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한전산업을 가져 나왔는데요. 이 한전산업은 제가 추천을 할 때는 사실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급 거래량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업종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동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은 나름대로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소외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좋지 않았는데요. 지난주 전력기기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올 때 드디어 거래가 바닥에서 터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있고요. 만약에 다음 주 이후에 증시가 조정이 나온다면 이러한 종목이 오히려 하락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밴드만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지금 현재 7,000원과 6,000원 정도의 박스권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7,000원대 중후반 정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전고점이 9,000원과 10,000원 정도가 되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소외받은 종목군들은 9,000원과 10,000원 정도의 가격선까지는 1차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차적으로는 10,000원 정도를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2022년도에 찍었던 17,000원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지고 나온 종목은 코세스입니다. 네. 아마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요.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뉴스가 나오면 상한가를 바로 직행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기도인데요. 이 인기도는 거래량과 수급을 보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화면 자료를 좀 준비는 못했지만 네이버에다 코세스라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해본다면요. 삼성전자, 엔비디아가 가장 많은 검색 수를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3E와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는 5월달, 6월달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저 기술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기술 하면은 유리기판이 여러분들 생각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분명히 6월달, 5월달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제가 방송 출연 전에 거래가 살짝 증가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다소 조금은 보합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매수에 대한 가격을 선정을 해드린다면 15,000원과 16,000원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7,500원, 2차적인 목표가는 2만 원인데요. 만약에 5월달 안에 2만 원을 돌파하면 바로 직행으로 25,000원, 3만 원을 돌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꼭 포트 비중을 보유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 주목할 핵심 섹터들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 꾸준히 증가했던 거래대금이 지난 4월에는 1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대금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로 풀이되곤 하는데요. 5월 역시 전통적인 약세장으로 불리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곤 있지만 올해는 뻔한 징크스를 깨고 상승 반전을 이뤄내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보세요.